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우리 14번에 태권도와 유도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상식선으로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부터는 상식선으로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고요. 유도, 인덕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기가 흐르니까 외부적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봤더니 정전유도와 자기유도가 있어요. 자, 정전유도가 뭐냐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자화되지 않는 거에다가 자화되지 않는 어떤 극성에다가 플러스를 밀었더니 여기가 뭘로 돼요? 마이너스로 되죠. 이것도 뭐냐면은 유도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존재해요. 얘를 줄여버려서 이렇게 써요. 표시를 그냥. 이 표시가 뭐죠? 콘덴서 표시거든요. 그래서 콘덴서를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유도예요. 자기유도는 뭐냐면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자속이라는 외부 힘을 나타내요. 자속.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전류면 이게 뭐냐면 자속이에요. 자속. 이게 당신 최고예요. 이걸 암페어의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해요. 나사가 어디로 돌아가요? 우선 이렇게 돌아가죠. 다시 이게 자속이면 또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전기에서 전동기를 회전시키거나 전기를 만들 때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돼요. 그래서 전류가 그러니까 뭐가 생기더라? 자속이 생기더라라는 게 자기 유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속이라는 게 힘이 많이 발생할까요? 조금 발생할까요? 조금밖에 안 발생하지. 그러면은 이 힘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해요? 얘를 엄청나게 많이 감아놓는 거야. 그러면 자속이 어떻게 해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자기 유도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 실무에서 적용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문의 오더라고요. 수신반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오동작을 합니다라고 해요. 오동작을 하고 중계기가 오동작해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에는 케이블 트레이에 여기가 전력선이 있고 이렇게 소방용 전선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놨대요. 그러면은 얘는 전력선이고요. 얘는 소방용 통신선이에요. 두 사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무슨 유도가 생기고요? 정전 유도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정전 유도는 쉽게 방지가 돼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를 해버리면 안 와요. 즉 이런 케이블 트레이 같은 거 격벽 설치하고 접지해버리면 안 오는데 문제는 이제 또 자기 유도예요. 자기 유도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차폐해야 돼요. 차폐가 뭐예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얘를 도체해요. 보시면 막 그물망도 있고 이렇게 막 알루미늄도 있는 전선 있잖아요. 옛날에 TV 꽂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동축 케이블 있었잖아요. 이렇게 TV 안테나선 꽂는 거 이런 것들을 동축 케이블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차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유도 자속이 들어왔다가요 어떻게 해요? 못 들어와요. 왜냐면 이건 접지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유도구나. 또 자기유도 방지하는 전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예요. 이게 뭐죠? UTP 케이블이라는 거죠. 언쉘드하고 트위스트 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나가다가 서로 부딪혀서 상쇄돼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자기 유도를 가지고 응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까지 보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전 유도, 그다음에 자기 유도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장과 전기장이라고 해요. 쉽게 쓰세요. 쉽게 보세요. 자기장의 자자는 뭐예요? 마그네틱이라는 거잖아요. 즉 뭐죠? 자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기예요. 전기장. 즉 자석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상의 하나의 선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 선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전체의 자기력 선을 다 합쳐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속이라고 해요. 자속.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속. 그래서 기호는 뭘 쓰고요? 파이라는 걸 쓰고요. 단위는 웨버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용어 쓰이지만은 보통 전기의 외부적인 힘을 표현할 때는 자속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게 미치는 공간, 전체가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장 또는 자개장 또는 뭐 자장 막 써요. 그런데 책을 푸시다 보면은 이 용어들이 막 섞여서 써요. 막 여기서 이거 썼다 저기서 저거 썼다 하면은 그냥 뭐라고요? 아, 동일한 의미구나. 즉 자석이 표현하는 외부적인 힘이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막 왔다 갔다 해도. 자, 그 다음에 전기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는 외부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전기장이 하나의 가상적인 선을 전기력 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전기력 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플라이휠이라는 건데 오음을 거꾸로 놓고요. 짝대기 하나 그렸어요. 플라이휠. 그 다음에 단위는 쿨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치는 전체에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 또는 뭐 전장 이런 표현을 써요. 또는 전개장. 근데 우리가 회로이론과 자객을 가면 여기를 회로이론과 자객이 있어요. 회로이론은 뭐냐면요. 전기가요. 뭐를 따라가요? 회로를 따라가요. 계산 풀다가 안 되면은 후크메다로 측정해보면 다 나와. 얘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근데 자기약은요. 외부로 안 보이는 전기 힘을 여기의 힘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요. 어려워요. 즉 공중을 타고 흐르는 전기 힘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장은 자기약에서 그냥 구분을 하고요. 그냥 통상적인 소방 전기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자속, 그다음에 뭐 자장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쓰니까 혹시 뭐가 나와도 그냥 외부적인 힘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유도해 보자는 거예요. 유도. 즉 유도를 가지고 이제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가지고 유도를 했어요. 어떻게 유도했냐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가 전자유도라고 해요. 전자유도.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 보충교재 보시고요. 코일을 감아놓고요. 자석을 가지고요. 왔다 갔다 계속 했어요. 언제까지요? 팔 아플 때까지. 뭐가 나오더라? 예, 전류가 나오고 전류에서 기전력이 나오더라. 자, 이때에 유도기전력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쭉. 유도기전력이 뭐냐면요. 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발생하냐면은 자속이라는 게 발생해요. 자속. 자속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가요? 자석의 자속들이 얘를 계속 쇄교한다는 표현을 써요. 쇄교한다. 그러면서 전기가 생겨요. 자기유도는요. 전류를 보내줘요. 전류. 아, 그래서 전자유도의 팩터는 자속이고요. 자기유도의 팩터는 전류고요. 그 다음에 상호유도의 팩터는 1차 전류라고 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도기전력이 생기는데 임의 시간분에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언제까지요? 팔 아플 때까지. dt분의 그 다음에 d 하고요. 자속이죠. 그래서 여기를 자속을 둬요. 자속을. 파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일을 많이 감은 것이 힘이 많이 발생할까요? 적게 감은 것이 힘을 많이 발생할까요? 많이 감은 거죠. 그래서 권수비 n을 둬요. n은 뭐냐면은 권수비라고 표현해요. 즉 코일을 몇 바퀴 감았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기하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의미는 뭐냐면은 자속과 반대 방향에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코일이 있고요. 자속을 이렇게 밀었으면요. 이 방향으로 자속을 밀었으면은 전압도 이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전압의 방향도.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의 방향이 생긴다. 즉 일명 제가 별명을 좀 붙였어요. 청개구리 법칙이다. 즉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린 어려서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지. 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지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책 썼는데 우리는 필요한 거, 인생이 필요한 거 90%를 다 유치원에서 배웠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통신호 잘 지키고. 맞죠? 예. 자, 청개구리 법칙. 그래서 결정적으로 렌츠의 법칙이다라는 거고요. 자, 자기유도예요. 자기유도. 자기유도의 기전력은 얼마 되냐면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석이 없죠. 전류를 흘리거든요. 즉 코일이 있고 여기다가 즉 전류를 흘리니까요. 전류를 흘리니까 기전력이 나오더란 얘기거든요. 전류. 이 팩터는 전류의 전류. 자, 똑같이 dt분의 d하고 이 d라는 표시는 뭐예요? 뭐 임의값, 변화됐다라는 그런 미분값이고요. d 파이, di 전류를 변화시켰더니 뭐가 발생하더라라고 봤더니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n을 쓰면 좋겠는데 문제는 전류를 흘렸잖아요. 여기는 뭐냐면요. L 값이라는 게 나와요. L. 야, 이 L은 뭐냐라고 보니까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얘는 코일의 유도 능력을 표현해요. 뭐라고요? 코일의 유도 능력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상호유도 볼게요. 상호유도는 그림이 좀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런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가 있고요. 코일이 있어요.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차 전류를 줬더니 자속이 이 코일의 자속이 뭘요? 철심을 1차 유도해요.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철심이 이 코일을 또 유도시켜요. 전류를 유도시켜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철심이 있다면은 코일이 가면 있고요. 2차 코일이 있어요. 우린 여기를 1차라고 하고요. 이쪽을 2차라고 해요. 즉 변압기 변류기의 원리가 되고요. 자, 코일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전류 I를 보냈더니요. I1을 보냈더니 얘가 뭐 어떻게 해요? 코일이 자속을 발생시켜서요. 철심의 전류를 꽉 채워요. 얘를 1차 유도라고 해요. 뭐 철심에 꽉 찬 전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다시 또 뭘 유도시켜요? 그렇지. 여기를 이쪽 코일로 이제 2차 유도시키는 거죠. 2차 유도예요. 이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 L을 뭐라고 했죠? L 값을요? L 값을 인덕턴스라고 했잖아요. 앞에 하나 더 붙이면은 그냥 자기 인덕턴스예요. 자기. 여기에 인덕턴스거든요. 즉 자체 인덕턴스인데 얘도 한번 인덕턴스 값이 있고요. 얘도 2차도 인덕턴스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이고 인덕턴스 값이 얘가 10이면은 결론은 100인가요? 이렇게는 안 되지. 그렇죠? 얘가 10이고 얘가 10이고 100은 안 되죠. 얘도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M이라고 하고요. M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얘를 M이라고 하고요. 루트를 씌워가지고요. L1 곱하기 L2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평균값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평균값 나오는 거죠. 10이고 10이면 얼마 나와요? 10 나오는 거지. 이해하셨음? 그 다음에 두 개가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철심을 가지고 두 개가 지금 결합을 했잖아요. 결합할 때도 어떤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K 값을 넣어요. 얘는 결합 손실이에요. 같은 전류를 밀었다면은 얘가 더 전압이 많이 나올까요? 얘가 더 전압이 많이 나올까요? 얘가 전압이 많이 나오지. 얘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죽어야 하잖아. 철심에서. 그래서 변압기의 대부분 손실은 이 철심에서 발생해요. 철심에서예요. 철심에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니까 E는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DT, 그 다음에 D하고 I를 쓰는데 I가 뭐냐면은 1차와 2차가 있잖아요. 여기는 1차를 쓴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게 자기장과 전기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이거 나오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질까요? 한 번 더 들어. 무료 수강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한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이에요. 오르나사 법칙. 오르나사 법칙.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법칙. 이것만 볼게요. 발전기를 손으로 돌려야 돼요. 그럼 오른손이 힘이 세요? 왼손이 힘이 세요? 오른손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뭐냐면요.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럼 상대적으로 왼손은 뭐냐면은 전동기예요. 자, 보세요. 발전기 먼저 볼게요. 발전기는 엔진으로 돌려요. 엔진으로. 그렇죠?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보시면은 여기 자동차 엔진 있죠. 우리 왜 자동차 엔진 똑같아요. 뭐 4행정이냐 6행정이냐 그 엔진이 있고요. 이렇게 축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는 여기 제너레이터가 되어 있어요. 이 발전기는 뭐냐면요. 전동기 거꾸로 하면 발전기 돼요. 네? 전동기를 거꾸로 하면 발전기가 돼요. 전동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발전기의 원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전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N에서 S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오른손 놓고. 오른손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N에서 S로 가고 있고요. 자, 플레밍의 오른 법칙은 이게 FBI 보시면 돼요. 즉 발전기는 뭐가 궁금하면요. 운동 방향은 뭐가 돌리고 있어요? 엔진이 돌리고 있어요. 엔진.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간다는 거고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두기전력의 방향. 너가 어느 방향으로 전기가 나오냐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팩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유두기전력의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엔진이 일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은 어떻게 해요? 중지는 자석이에요. N에서 S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는 어느 방향으로 나와요? 이 방향으로 나오지. 절대적인 흉부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나와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즉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법 쓰면은 MBC 하시면 돼요. MBC. 즉 운동은 들어갔고 자석은 B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C가 유도기전력의 방향이에요. MBC. 자, 왼손 볼게요. 왼손은 전동기예요. 우리나라는 국정원, 미국에는 FBI가 있어요. 얘들도 이제 댓글 부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동기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뭐예요? 힘이죠. F. 너 어느 방향으로 돌까가 궁금하지. 왜냐면 전기는 줬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줬죠. 즉 뭘 준 거예요? 자석은 N에서 S로 가고요. 즉 자기장의 방향이 뭐다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으로 갈 때 우리가 검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전류 방향도 줬지. 전기를 줬잖아요. 그거 너 어디로 돌래?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아, 발전기는 어느 방향 회전할까가 회전을 주니까 유두기 전력의 방향이 궁금하고, 전동기는 어차피 전기를 줬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도체를 놓고 보면은 N에서 S를 놓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방향이 이 방향이면 발전기는 어떻게 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게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 다들 뭐 하고 있냐면은 손가락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제일 양심적인 출제면은 왼손을 내야 돼요, 오른손을 내야 돼요. 왼손을 내야지. 그래야 이렇게 풀면서라도 FBI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펜 놓고 해야 하잖아. 그렇게 쓰고 있어. FBI, MBC. 그래가지고 FBI, MBC 암기법 좀 써보시고요. 그래서 발전기는 무슨 손? 오른손. 전동기는 왼손. 네. 자, 그 다음에 교류와 직류예요. 교류가 좋을까요? 직류가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근데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모든 전자제품은 직류예요, 교류예요? 모든 전자제품은 직류예요. 우리 컴퓨터 보시면은 컴퓨터 직류 써요. 근데 컴퓨터 보니까 맨 뒤에 뭐가 있어요? 파워라고 하는 이 팬 들어가는 게 있어요. 즉 얘는 뭐냐면은 AC를 받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DC를 공급해 줘요. AC를 받아서 DC를 공급하는 얘를 뭐라고 하죠? 핸드폰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충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력 설비에서는 정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맨 할 때, 워크맨 기억나시죠? 카세트 워크맨. 얘 꽂을 때는 뭐라고 했죠?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코드 달린 거 있었는데, 이렇게 멍충이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코드 2개 달린 거 있었는데, 얘는 뭐라고 했죠? 아답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때로는 얘를 컨버터라고도 해요. 이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정류기라는 표현이 좀 맞아요. 정류기. 즉 이런 교본 파형을 어떻게 해요? 교본 파형을 정류했다라고 해서 정류라는 표현이 맞고요. 얘를 가지고요. DC를 바로 쓰면 돼요. 근데 갑자기 전산센터 같은 데서는 정전되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뭘 이어요? 이렇게 배터리를 이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교류도 써보자. DC를 가지고 AC를 만들어 보자. 교류 쓰자는 거죠. 이렇게 쓰면 뭘까요? 정류기가 있고 여기는 또 인버터라고 해요. 인버터가 있고 여기는 배터리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죠? UPS라고 하죠.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즉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컴퓨터 작업하다가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 정전되면요. 작업하고 날아가죠. 그럼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은 우리 소셜에 가시면은 인터넷 보시면 UPS 많이 팔아요. 수형 뭐 500W짜리 싸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으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UPS고요. 근데 이 배터리예요. 그냥 AC를 배터리 놓고 AC 쓰면 되지 왜 너 배터리 DC로 바꿔야 되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얘는 순간적으로 교반하기 때문에요. 배터리는 얘예요. 아까 우리 대전 봤죠.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여기에 전화들이 꽉 차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배터리거든요. 충전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교류는요. 여기가 플러스였다가 반 사이클 지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지. 또 AC는 충전을 못해요. 뭘로 바꿔야 돼요? DC로 바꿔서 충전하고 나서 다시 DC를 AC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동기 속도 조정을 하고 싶어요. 속도 제어. 속도 제어. 속도 제어를 하려면은 이거예요. 전압이나 전류나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데 교류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DC 부분부터 이쪽 DC 부분까지 뭘 바꾸냐면은 DC에서 AC를 바꿀 때 제어를 하잖아요. 전압이나 주파수를 바꿀 때 조금만 변동을 주면은 전압하고 주파수가 변동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버터 제어라고 해요. 여러분 아주 많이 보시세요. 어디 있냐면은 에어컨 위에 보시면은 천장에 달려 있죠. 이건 히트 펌프용이에요. 2층, 3층에 가시면은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가격이 약 2배가 비싸요. 근데 인버터를 설치하면은 전기세가 조금 나오는데 왜 조금 나올까요? 속도제예요. 속도제예요. 온도에 따라서 열을 천천히 보냈다가 빨리 보냈다가 늦게 보냈다가 이걸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요. 그래서 인버터라는 것은 직류로 바꿨다가 직류에서 교류를 바꿀 때 주파수하고 전압을 변환시키면서 이렇게 제어하는구나. 이게 속도 제어예요. 그래서 속도 제어하다 보면 전기세도 절감되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과 임피던스예요. 저항과 임피던스인데 오늘 한 것 중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버리시고 이것만 가져가셔도 무방해요. 자, 뒤에 남은 진도가 오케이. 별로 안 남았네요. 오케이. 자, 직류에서는 저항이 흐르고요.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해요. 임피던스. 왜 그런가 봤더니 임피던스는 뭐냐면은 R 플러스 JX라고 해요. 이 JX는 뭐냐면은 리액턴스라고 해요. 이 리액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도성이 있고요. 용량성이 있어요. 유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코일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용량성이라는 것은 콘덴서에서 발생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는요 XL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XC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거예요. 저항이 있고요. 코일이 있어요.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가 있어요. C값이라 콘덴서라고요. 여기서 전류를 보내잖아요. 전류를 보내면은 여기 온 전류값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요. 조금 죽어요. 죽는다. 즉 뭐보다 죽냐면은 전압파형보다 좀 죽어요. 자, 코일이에요. 코일에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를 흘리면은 코일이 조금 감아 있어요? 많이 감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감아 있지. 전류가 늦어요, 빨라요? 물 호수 꾸불꾸불 해놨어. 물이 빨리 나와요,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는 거지. 늦게 나온다는 거죠. 엄청 늦어요. 전류가 늦는다라는 거죠. 뭐보다 늦냐라고 봤더니 전압보다 늦다라는 거고요. 자, 콘덴서를 놨어요. 콘덴서는 얘는 전하를 축적하고 있어요. 콘덴서에서 I를 밀자마자요. 여기에 쌓이는 전하들이 먼저 팍 튀어나가요. 즉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워프했다라는 거죠. 워프가 뭐죠?
워프라는 것은 공식 용어가 아닌 공상 과학 용어래요. 워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즉 워프가 뭐예요? 점프. 즉 어디 공간 이동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류가요 빠르다는 거예요. 신호 들어오자마자 축적된 전압가 먼저 나와요. 무엇보다 빠르냐 봤더니 전압보다 빠르다는 거죠. 전압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항 소자만 있으면요 전압파형하고요 전류파형이 아니 정연파 교류 발전기에서 막 생산된 전기는 전압과 전류가 같아요. 파형이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항을 통과한 전기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저항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유상이 크기가 조금 줄어들어요. 이게 전류파형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저항 때문에 그래요. 발전기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문제는 뭐냐면은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 가니까 전류파형이 어떻게 해요? 전압보다 늦어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늦다라는 거예요. 늦다. 전류가 늦어진다. 이걸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면 지상이라고 표현해요. 코일 보세요. 여러분 발전기는 다 뭐예요? 코일로 감아져 있고요. 변전소의 변압기는요. 그냥 걔는 90%가 다 코일이고요. 자 수용가 왔어요. MOF라는 게 있어요. 얘도 다 뭐예요? 코일이고요. 변압기는요. 얘는 뭐 또 다 코일이지. 근데 부하 보시면 뭐가요? 전동기는 또 뭐예요? 코일이지. 아 큰일 났네. 여기서 주긴 줬는데 다 뭐예요? 코일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용가에다가 뭘 설치해요? 이쪽에다가요. 콘덴서를 설치하죠. 이 콘덴서 이름이 뭐예요? 진상용 콘덴서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압파형보다 전류파형을 빠르게요. 빠르게. 이제 여러분 기존 책에서 보시면은 이 방향을 틀려서 이쪽 방향 가야 맞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고요. 저는 그냥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고 뒤쪽으로 그냥 뒤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빠르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진상이라고 표현해요. 진상. 결론은 뭐냐면은 코일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압과 전류 하는 일이 뭐냐면요. 힘 줄 때 얘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동상이라고 해요. 제일 좋아요. 근데 늦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힘 줄 때 일을 언제 해요? 늦게 한다는 거지. 짜증이 나야 안 나요? 나지. 손실은 아니에요. 제때 힘을 못 써요. 제때 힘을 못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역률이라고. 역률. 그래서 역률을 좋게 동상 만드는 게 해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늦으니까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해 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를 동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힘 줄 때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힘 줄 때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콘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걸 한 번 듣고 이해하면 저한테는 천부적인 설명의 재능이 있다든지 여러분 IQ가 지금 150 정도 이상이 되는 정도니까 이해 안 가시는 거 정상이니까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개념 잡으실 거예요. 문제 나온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엑셀이 뭐냐면은 오메가 L이 있고요.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은 2 파이 F 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XC는 뭐냐면요.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얘는 또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여기 한번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 성분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늦는지 빠른지 그런 거 나오니까요.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임피던스 삼각도가 나왔어요.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이 개념 볼게요. 아까 우린 P는 VI, 그 다음에 I 제곱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R, 오케이. 자, 김밥 먹으려고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V자승 R이었죠. 네, 이렇게 됐죠. 자, 삼각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뭐였냐면은 R 플러스 JX. J는 뭐냐면 허수부라는 건데요.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L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C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허수부는 L이냐 C냐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빼버리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삼각도를 그리고 여기를 각을 줬더니 여기는 90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효전력이라고 해요. 유효전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회로에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을 수는 없어요. 즉 얘는 저항 R 때문에 발생하는 게 유효전력이에요. 기호는 킬로와트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은 KVA를 쓰고요. 얘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은 임피던스 때문에 발생해요. 임피던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쪽은 뭐라고 하냐면요. 무효전력이라고 해요. 얘는 KVAR이라는 단어를 써요. 얘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은 X, 리액턴스 때문에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이거 상수 나오면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이거 놓고 구하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임피던스는 뭐분의 뭐? R 자승 플러스 X 자승.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가 돼도 자승해버리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3, 3면은 여기 얼마예요? 5. 아우, 이걸 지금 바로 계산했구나. 뛰어나네. 그 다음에 여기가 6, 8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10. 아, 뛰어난 머리를 갖고 계시구나. 이런 거 다 암산 가능하죠? 이게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할까요? R을 구하고 싶어요. R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Z 자승 마이너스 X 자승하면 R이 구해질까요? 구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넣어보자고요. 어떤 공식이냐면은 얘를 PA라고 하고요. 얘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PR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PA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P상이에요. VI고요. 그 다음에 I제곱 R이라고 하면 안 되죠. I제곱 뭐라고 해야 돼요? Z. 네, I제곱 Z 하면 되고요. 다시 또 V자승 R이라고 하면 되고 V자승 Z 하면 되는 거죠. 임피던스. 자, 얘 볼게요. 얘는 얘랑 무슨 관계예요? 얘랑 무슨 관계예요? 코사인 세타 관계라고 해요. 즉 얘는 코사인 관계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효전력 P는 VI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다시 I 자승 R 하면 되겠네. R. 그 다음에 V 자승 R 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 가셨음? 자, 여기 볼게요. 자, PR은요. 이 VI하고 얘랑은 무슨 관계예요? 사인? 사인 관계고요. 얘는 또 다시 쓰면은 똑같이 쓸 수 있어요. I 제곱 무엇이라고요? R이 아니라 X고요. 다시 또 I 자승 Z. 다시 쓰면은 V 자승 I 자승 X, V 자승 나누기 X 이렇게 쓴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많이 응용돼요. 기본으로 좀 갖고 계시고 이거로 풀 만한 문제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하네. 순서 몇 개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개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역률이 나와요.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자, 역률은 뭐냐? 코사인 세타다.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몇 분의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죠. 다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Z분의 뭐예요? Z분의 R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뭐예요? VI 코사인 세타 나누기 이게 VI지. VI 나누기 또는 이것분의 이거. I제곱 R도 I제곱 Z도 가능하고요. 이것분의 이거. 즉 VI 나누기 VI 코사인 세타도 가능하고요. 맞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다 나와요. 코사인 세타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내년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피상적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선생님 내년에 합격할 확률이 유효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년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하셔야죠. 즉 피상이란 말은 뻥이에요, 뻥. 뻥 전략. 즉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지. 발전기가 생산된 전력은 유효 전력이에요. 발전기가. 전동기가 사용하는 전력도 유효 전력이에요. 근데 전기에서 유일하게 피상값을 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케이블을 쓰는 거 뭘까요? 이거놈이에요. 변압기예요. 얘는 왜 KVA를 쓰냐면은 코일이 너무 많잖아요. 얘는 코일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L 값을 적용시켜서 KVA를 써줘야 돼요. 하지만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킬로와트예요. 전동기가 쓰는 전력도 킬로와트예요. 즉 제일 좋은 것은 킬로와트 전력이 제일 좋아요. 즉 발전기가 100킬로와트를 생산하고요. 네가 100킬로와트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선롤로 오다가 다 뭐가 있다고요? 코일이 있어요. 코일. 코일 때문에 이게 많이 생겨요. 이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가 100킬로와트예요. 근데 잘못해 버리면은 이게 안 좋으면은 여기가 어떻게 하면 5배. 500kVA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즉 역률이 좋다라는 건 이게 안 좋다라는 거. 역률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유효 전력이 이만큼이고 피상 전력도 이만큼인 거지. 차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가장 기본적인 전력은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 유효 전력. 그래서 이거와 역률값 항상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하는 일, R이 하는 일, 무효 전력이 하는 일이 없어요. 즉 리액턴스 선분은요 제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저항 선분은요 손실을 발생시켜 열로요. 근데 얘는 일 못하게 힘 줬는데 힘을 나중에 써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변압기의 원리 앞에서 많이 했죠. 앞에서 많이 했어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전류를 보냈더니 자속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전류를 증가시킨 만큼은 자속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어디서 한계가 오냐면은 얘가 포화를 해버려요. 포화. 그래서 이만큼 1m, 1m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속 밀도라고 해요. 즉 자속 밀도는 뭐냐면요. 웨버 퍼 미터 자승이라고 해요. 자속 밀도. 즉 자속이 계속 가다가 일정 지점 되면 포화돼 버리는구나. 이게 자속 밀도고요. 자속 밀도.
자, 그 다음에 레듀션 팩터라고 해요. 우리가 권수비라는 거죠. 권수비. 권수비 A라고 하면요. 그냥 똑같아요. 1차 측에 N1, 2차 측 N2 하면요. N1분의 N1 나누기 N2. 그 다음에 전압도 V1 나누기 V2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뭐만 좀 달라요? 전류만 달라요. 전류. 그래서 전류는 I2 나누기 I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나 임피던스 보면 임피던스 마찬가지로 1, 2 돼요. 임피던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바꿔버리면 돼요. 이걸 권수비라고 해요. 몇 배의 비가 1차 측과 2차 측의 권수가 이거 보시면은 여기를 100바퀴 감고 100바퀴 즉 N1이 100이고요. N2가 1000이에요. 얘는 전압이 올라갈까요? 전압이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커져요. 전류는요? 작아져요. 그게 이거예요.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해하셨어? 아, 권수비를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커지는구나. 감으면 감을수록. 그래서 큰 전압에 권수비가 많이 감아져 있어요. 그것만 보시고요. 자, 전동기 기동법이에요. 전동기 기동법. 전동기 기동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전동기를 직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가 있는데 직류 전동기는 산업재와 로봇팔 같은 데서 거의 안 쓰여요. 우리가 뭐 레코딩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은 DC를 쓰는데 거의 교류고요. 교류에서는 전동기가 몇 가지 있어요. 동기 전동기가 있고요.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얘는 안 써요. 그냥 유도 전동기예요. 유도 전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농형과 권선형이에요. 얘는 더 안 써요. 또 99%가 다 얘예요. 농형. 자, 농 속에 뭐가 들어있냐라고 봤더니 회전자가요. 그냥 쇠덩이에요. 쇠덩이. 그 다음에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RST라고 하는 코일들이 계속 감아져 있어요. RST라는. 즉 우리가 삼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RST인데요. R상이 부러졌을 때 나머지 두 상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S가 부러졌을 때 나머지 두 상은 뭐예요? 마이너스고요. T가 부러졌을 때 나머지 두 상은 마이너스예요. 즉 플러스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주 유식한 용어로 회전 자개라고 해요. 회전 자개. 그래서 회전 자개 어떻게 플러스가 계속 이동하니까 쇠덩이도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쇠덩이를 어떻게 이동시킬까요? 전기에 코일이 흐르니까 얘를 뭐 시켜요? 유도시켜요. 즉 유도에서 얘를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아라. 나 따라서 돌아라. 근데 이놈의 쇠덩이가 잘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지. 그래서 초기에 쇠덩이를 돌리는데 많은 힘이 발생해요. 어떻게 힘이 발생하냐? 이 쇠덩이를 유도시키는데 쇠덩이를. 예전에 우리 TV 볼 때 보통 인덕션 모터 해가지고 IM이요. 유도에 유도. 여기 이제 방적 공장 기억나세요?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 방적 기계 쭉 돌면 전등이 어떻게 해요? 백열전구가 깜빡깜빡 줄죠. 이거예요. 얘가 이 쇠덩이를 유도하려니까 초기에 많은 힘이 필요해. 얘가 전동기가 돌아보니까 여기가 뭐가 발생해요? 전압 강화가 발생해요. 깜빡깜빡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쫓아가야지.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초기에 뭘 하냐? 전압이나 전류를 죽여줘라. 죽여서
천천히 유도시키고 나서 속도가 웬만큼 돌았을 때 다시 원상 복구하자라는 게 기동법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직입기동을 써요. 그냥 100%딱 넣어주는 거지. 근데 쇳덩이를 유도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Y 델타예요. Y 델타는 뭐냐면은 Y라는 것은요, 이게 변압기 하나거든요. 얘는 세 개가 모아져 있죠. 얘는요 3분의 1로 찢어 있죠. 그러니까 전류값이 3분의 1로 죽어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다 델타 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전류를 3분의 1로 찢어 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델타로 바꿔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동 방법이 있어요. 리액터 기동이라고 해요. 현장에서 많이 써요. 네, 이 리액터 기동은 뭐냐면은 코일이에요, 코일. 야, 아까 코일에서 보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코일을 계속 돌다 보니까 늦어요, 빨라요? 늦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응용해 가지고 힘 줄 때 전류값을 늦게 나와줘요. 이걸 응용해서 그래서 얘도 한 50%, 30%로 줄일 수 있어요. 초기 전류값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게 리액터 기동이구나. 그래서 전동기가 한 75kg 이상 됐다. 용량 크다라면 리액터 기동 쓰고요. 조금 중간 거다. 그럼 Y 델타, 아주 작으면 직입 기동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권선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서밖에 못 보는데요. 권선형은 뭐냐면은 야, 이 초기에 쇳덩이 유도하려니까 힘드니까 여기다 뭘 넣어라. 차라리 쇳덩이 말고 이렇게 코일을 넣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괜찮죠. 어떻게 넣어요, 코일을요? 이렇게 넣는 거지. 회전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기 기동할 때 전류 부담이 좀 적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회전자가 빨리 돌아요, 천천히 돌아요? 엄청 빨리 돌죠. 엄청 빨리 도는 상태에서 이 전기를 넣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블래시 라이닝 같은 거 있죠. 브레이커 라이닝 계속 받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갈까요? 라이닝이 달아요. 블러쉬라고 하는데 얘가 달아가지고 교체해 줘야 돼요. 애들 장난감 DC 모터 있죠. 장난감 모터 차들 기본 불꽃 엄청 튀거든요. 그래서 얼마 못 가요. 걔는 그냥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선이라는 건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용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회전자가 운동을 하잖아요. 회전자가 쇳덩이니까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하지. 그래서 우리가 농용을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기동할 때가 문제다. 즉 기동할 때 너무나 전압 강화 많이 발생하더라. 이것만 보시고요. 자, 접지 보죠. 마지막 접지. 자, 접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책 보시면 이런 회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그냥 경계졸로라는 표시예요. 경계졸로. 경계졸로는 뭐냐면은 여기랑 이랑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하 표시를 이렇게 해요. 부하 표시. 로드다. 얘는 회로판이고요. 여긴 컴퓨터 외함으로 보세요. 컴퓨터 본체하고 이 철을 외함하고 회로 기판은 뭐가 절을 하고 있냐면은 뭐가 절연하고 있죠? 공기가 좀 공기. 공기 절연을 파괴돼요. 먼지가 끼니까 막 습기가 끼니까 파괴됐어요.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손으로 만졌어요.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배도 고픈데 팍 죽여? 살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따가지고요. 접지해놨더니 접지는 보통 몇 오hm 정도예요? 15 이하라는 거죠. 현장에는 다 15 이하해요. 사람은 몇 ohm일까요? 한 1000에서 한 2000ohm 정도 해요. 그러면 이 누설된 전류는 사람으로 가요? 대지로 가요? 대지로 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접지예요. 접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인체의 감전 사고 방지가 인체 보호가 첫 번째. 뭐라고요? 감전 방지 보호가 첫 번째예요. 누설된 전류가
이 누설들과 어디로 올라라? 예, 대지로 올라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이게 접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오음은 크잖아요. 대지를 15만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하고요. 자, 누설전류 검출해 보자요. 어떻게 검출하냐면은 여기다 이런 기계를 놓고요. 여기다가 막 코일을 감아놔요. 코일 감아놓고 이렇게 제어반을 놓고요. 여기가 I1이고요. 여기가 I2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고장 전류가 빠졌잖아요. 들어온 놈하고 나가는 놈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즉 얼마큼이요? I 파이만큼, I G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이 자석과 이 자석이 상쇄를 하다가 오차가 발생하면은 얘가 그걸 감지해 가지고 입구 쪽에 있는 차단기를 개방시켜라. 이게 뭐예요? 누전 차단기고요. 누전 발생하면 절대 차단하면 안 될 장소에 몇 군데 있어. 첫 번째 어디? 노래방.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돈 환불해 줘야. 어디? 수술실 같은 데요. 전산실, 철도, 신호 이런 데는요. 놀이기구 어떻게 해요? 누전돼도 차단되면 안 돼요. 누전 피해보다 차단 피해가 더 큰 거야. 이런 장소는 어떻게 해요? 차단되면 안 되잖아. 바로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돼요? 경보를 하는 거지. 이건 뭐라고 하죠? 누전 경보기예요. 현장 용어로는 누전 차단기를 뭐라고 하고요? ELB라고 하고요. 얘는요? ELD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관계가 있구나 라고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뭐 세 타임밖에 안 했지만은 전기에 대한 기초 개념이 더 복잡해지셨죠?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